안녕하세요 여러분, 전기 찌리링입니다. 찌링 찌링.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업로드할 때마다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산업계사 기출 문제를 풀 거예요. 당연한 얘기지만 저는 문제를 풀 때 항상 질문 내용을 먼저 찾고 그래야 어떤 공식을 적용할지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키워드를 찾습니다. 이 키워드가 바로 문제풀이 단서거든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실래요? 이번 시간에는 4가지 파트의 통합 버전을 가지고 많은 문제를 풀 텐데요. 지루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풀으셔야 돼요. 학습의 완성은 문제풀이이고 비슷한 문제를 풀음으로써 응용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제가 구성한 이 4파트의 통합 버전으로 문제풀이를 완주하시면 이 파트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전부 맞힐 수가 있으시고 어느 정도 감 잡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어요. 그럼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이 파트에서 산업기사 문제가 35문제 정도 출제됐고 기사 문제가 대략 44문제가 출제됐네요. 1번 봅시다. 질문 내용은 높이를 물어봤고 키워드는 도로가 주어졌고 가공 인입선이 주어졌네요. 그리고 저압이 돼요. 저압. 그럼 문제 풀까요? 그럼 도로상에서 가공 인입선의 높이는 무엇이죠? 전주의 최고 높이 16m에서 3분의 1 지점에 시설한다고 했잖아요. 전기 시설공이. 그러면은 몇 m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네, 5m죠. 그래서 답은 3번이네요. 저압이고 요거 저압 가공 인입선이에요. 5m죠. 자, 2번 문제 봅시다. 높이를 물어보고 있고 키워드는 횡단보도교를 묻고 있네요. 그리고 저압 가공 전선이 주어졌어요. 횡단보도교 상에서 저압 가공 전선은 3.5m 높이에 시설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함정인 것 같아요. 키워드를 하나 더 찾았어야 됐어요. 여기에 비닐 절연전선, 절개, 절연전선과 케이블, 비닐 절연전선이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은 3m까지 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3.5가 아니라 1번 3m. 이 문제는 횡단보도교상에서 저압 가공전선. 그럼 우리는 바로 그냥 3.5m라고 딱 찍잖아요. 근데 여기는 함정이 있었어요. 함정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답은 3번인데, 아니 1번인데 3m인데 3.5로 찍으면은 3.5m로 찍으면은 그냥 이 문제 날아가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 산업기사랑 기사 문제를 풀면서 이런 그림들이 많이 반복돼서 보실 텐데 그냥 그림만 보고 넘어가지 말고 이런 수치들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세요. 그러면은 반복이 되는 거고 반복하다 보면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거든요. 3번 문제 질문 내용은 틀린 것을 고르라 하네요. 그리고 키워드는 인입선이 주어졌는데 저압이래요. 자, 그러면 보기 문항 1번 봅시다. 1번은 제가 이전 강의에서 설명했잖아요. 아, 가공 인입선은 다 저렇게 설치하는구나. 다 저렇게 설치하는구나. 다 저렇게 맞는 거고요. 2번. 2번은 그냥 넘어갑시다. 3번은 철도가 나왔어요. 철도하면 몇 메타? 네, 6.5m. 4번은 횡단보도교가 나왔어요. 횡단보도교에서 인입선의 높이는 몇 메타라고 했죠? 네, 3m. 그러면 3번의 답은 2번이네요. 자, 문제 4번의 질문 내용은 높이를 구하라네요. 키워드는 도로가 나왔어요. 그리고 헷갈리게 만들려고 교통이 번잡함이란 단어를 넣은 것 같은데 교통이 지장이 없을 때가 있죠. 그때는 감에서 설치할 수 있는 거. 근데 이거는 그냥 교통이 번잡하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함정인 것 같아요. 함정. 그리고 가공전선이 주어졌고요. 그럼 도로상에서 가공전선은 몇 메타 높이에 설치하죠? 네, 6m 높이죠. 그래서 답은 3번. 여기 검은 거 가공전선이고 요 가공전선 중에서 고압이 됐어요. 고압은 6m. 5번 문제에서 질문 내용은 높이를 물어보고 있네요. 그러면 키워드를 찾읍시다. 도로가 나왔고 그 다음 키워드는
가공전선이 주어졌는데 고압과 저압 가공전선이 주어졌네요. 그러면 도로상에서 가공전선은 몇 메타 높이에 시설할 수가 있죠? 네, 6m죠. 이 검은 게 가공전선이고, 그리고 고압이랑 저압일 때 몇 메타 높이에 시설해야 되나? 6m. 6번 문제에서 질문 내용은 네, 높이를 물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는 네, 철도가 주어졌네요. 근데 철도하면 몇 메타 높이라고 했죠? 네, 6.5m. 여기 뭐 사용전압이 뭐 이렇게 주어졌는데 사람 헷갈리게 하려고 하는 건가 봐요. 신경 쓰지 마시고 철도하면 6.5예요. 자, 여기 철도가 있죠. 여기 6.5m. 자, 7번 문제도 높이를 물어보고 있고 키워드는 철도가 주어졌어요. 철도하면 몇이라고요? 네, 6.5.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6.5. 네, 여기 철도 6.5. 자요, 8번. 8번의 질문 내용은 높이를 물어보고 있고 그 다음에 키워드는요. 여기 산지가 주어졌네요. 그리고 키워드 하나 더 찾으면 네, 여기 154kV가 주어졌어요. 산지일 때는 35kV에서 160kV 사이에 사람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산지에서는 몇 메타 높이에 설치하라고 했죠. 이거 154는 35kV랑 160kV 사이에 포함되잖아요. 그러면은 산지에서 지표상의 높이는 몇 메타까지 시설한다고 했죠? 네, 5m. 5m. 여기 35kV랑 160kV 사이에 사람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산지가 있는데 이럴 때는 5m 높이에 설치한다고 했죠. 아니, 이 문제는 좀 뭔가 찌링찌링하네요. 왜 소수점이야? 소수점 밑에까지 나왔네. 아, 진짜 찌링찌링하네요. 일단은 문제 봅시다. 질문 내용은 높이를 물어봤고 그 다음에 키워드는 네, 산지예요. 그리고 키워드를 하나 더 찾읍시다. 네, 345kV가 주어졌어요. 345kV는 160kV 이상이잖아요. 그러면은 지표상에서 높이 5m가 아니라 우리는 계산을 해야 돼요. 그쵸? 160kV가 넘었으니까 단수 구해서 구하는 공식이 있잖아요. 그 공식이 뭐죠? 네, 공식이 이렇게 되죠. 여기 5는 산지 시설 높이 5m. 그리고 요거 5, 2, 10이냐 5, 2, 12냐 그리고 곱하기 단수요. 그런데 또 아이고 단수 구하는 공식을 또 생각하네요. 단수 구하는 공식이 무엇이죠? 네, 단수 구하는 공식 10분의 요 볼트는 주어진 사용 전압이잖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요거는 160kV 기준이고요. 주어진 사용 전압에다가 160kV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계산 한번 해봅시다. 요거 사용 전압이 얼마라고 했죠? 여기 345.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주어진 사용 전압 345kV 마이너스 160kV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하면 이렇게 18.5가 나와요. 근데 이 18.5를 여기다 바로 넣어서 계산할까요? 아니죠. 그거 있잖아요. 그거 절상. 요 절상이란 요 소수점 밑으로 나오는 숫자가 0이 아니고 1부터 9가 나오면은 버리고 하나 올림을 하는 거예요. 숫자 1을 올림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 9가 나왔던 그 숫자를 올려주고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가 나오냐? 자, 그러면 얼마가 나오죠? 네, 19가 나오죠. 19. 그러면 요 19를 요 단수에다 넣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풀이를 하면 요거 5m, 그 5, 2, 10이냐 할 때 0.12. 그리고 요 절상에서 얻은 숫자 요거 19. 그러면은 답은요. 네, 7.28m가 나오네요. 7.28m. 그러면은 7.28m가 어디 있죠? 네, 여기 있군요.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네, 우리는 여기 산지일 때 요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해서 답을 구했어요. 요 그림들을 볼 때 나머지도 확인해 주세요. 나머지 공식도 한번 스페이스바 눌러갖고 멈춘 다음에
한번 눈으로 확인해 주세요. 이런 그림들이 반복될 텐데 이걸 계속 보면은 문제 풀 때마다 이 그림들을 보니까 반복되면서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부탁드릴게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내 강의를 듣고 시험에 합격하면 그거 이상 제가 또 기쁜 게 어디 있을까요? 보람을 느끼잖아요. 보람을. 문제풀이 진도 나가느라고 문제풀이에 너무 급급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설 그림이 나올 때 한번 확인해 주세요. 스페이스바 눌러서 멈춘 다음에 자 10번 봅시다. 아이고 이거 뭐 도로도 나오고 철도도 나오고 이건 한 문제 속에 문제가 두 개가 있네요.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KC 문제가 20문제가 아니라 21문제예요. 왜냐면 문제 두 개를 묻고 있잖아요. 그렇죠? 20문제가 아니라 21문제. 출제위원들이 참 욕심도 많은 것 같아요. 어찌 하여튼 간에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죠. 어쩔 수 없죠. 자, 그럼 이 문제의 질문 내용은 뭘까요? 자, 높이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키워드는 철도를 물어보고 있고 도로가 주어졌네요. 그리고 또 하나 찾으면 네, 가공전선이 주어졌네요. 자, 그러면 철도하면 뭐라고 했죠? 네, 6.5m잖아요. 그러면은 1번 아니면 3번이겠네요. 도로상에서 6m인지 5m인지 요것만 선택하면 되겠는데 우리 도로상에서 가공전선 배웠잖아요. 저압이나 고압이나 특고압일 때나 그 높이 있잖아요. 몇 메타죠? 네, 6m. 그러면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 철도에 6.5m 나왔죠. 그리고 여기서 가공전선이 어디 있어요? 네, 검은 거라고 했죠. 근데 여기는 저압이랑 고압일 때를 물어보고 있죠. 요건 도로상이고 그러면은 답은 6m. 동일한 문제를 계속 푸니까 지겨우셨죠? 그러나 참고 풀으셔야 돼요. 그래야 몸에 배어서 내 것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전기찌리링은 여러분이 공부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항상 알찬 강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사 기출문제를 풀 거예요. 1번 문제에서 질문 내용은 높이를 물어보고 있죠. 그리고 키워드를 찾읍시다. 도로가 나왔네요. 도로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또 키워드는 네, 가공전선이 주어졌네요. 가공전선이 주어졌는데 고압이래요. 특고압. 자, 그러면 도로상 그리고 가공전선은 몇 메타 높이에 시설할 수 있다고 했죠? 도로상에서 그 검은 거 있잖아요. 검은 거. 네, 6m라고 했죠. 가공전선은 특고압이거나 고압이거나 저압일 때 6m 높이에서 시설한다고 했었잖아요. 여기 가공전선이 있죠. 네, 질문에서는 특고압일 때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시설 높이는 6m라고 했죠. 자, 2번 문제 봅시다. 2번 문제의 질문 내용은 네, 높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키워드를 찾아야죠. 키워드가 도로가 주어졌네요. 또 키워드 하나만 더 찾아야죠. 네, 가공전선이 주어졌네요. 그런데 저압이랑 고압이래요. 자, 그러면은 도로상에서 가공전선은 몇 메타 높이에 시설할 수 있다고 했죠? 네, 맞아요. 6m 높이 시설할 수 있다고 했죠. 여기는 도로상이고요. 요 가공전선을 찾아봅시다. 얘 요 검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고압일 때랑 저압일 때 얘 가공전선을 물어봤어요. 그거는 몇 메타라고 그랬죠? 6m. 질문 내용은요. 네, 높이를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 도로가 주어졌고 다음 키워드는요. 가공전선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저압이래요. 그러면은 도로상에서 가공전선은 몇 메타 높이에 설치한다고 했죠? 여기 뭐 저압이든 고압이든 특고압이든 몇 메타 높이에 시설한다고 했잖아요. 네, 6m. 맞아요. 6m. 자, 4번 문제요. 4번 문제의 질문 내용은요. 네, 높이를 물어보네요. 그 다음에 키워드 철도가 나왔어요. 철도가 나오면 뭐 키워드 더 찾을 것도 없어요. 철도가 나오면 우린 바로 6.5m로 가자고 했잖아요. 6.5m로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5번 문제의 질문 내용은 높이를 물어보고 있고 키워드는요. 네, 키워드는 철도가 주어졌네요. 하여튼 철도만 나오면 너무 신나 죽겠어요. 이 문제는 그냥 얻는 거예요. 철도만 나오면. 그쵸? 더 이상 철도 나오면 딴 문제 볼 거 없어요. 딴 곳 볼 데가 없어. 바로 그냥 6.5로 가시자고요. 철도요. 네, 철도에서는 6.5m에 시설할 수 있다. 아이고, 6번 문제 봐요. 이것도 전 찌리링이네요. 찌리링. 이거 산업기사에서 문제 똑같이 나왔네요. 문제 하나에 문제 두 문제를 물어본. 그래도 우리는 풀어야 한다고 했죠. 이 문제의 질문 내용은 높이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키워드를 찾아봅시다. 네, 도로가 나왔고 철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키워드를 하나 더 찾는다면 네, 가공 전선이 주어졌네요. 가공 전선인데 저압이랑 고압일 때 그러면 우리는 철도가 나오면은 바로 6.5로 나가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6.5가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그러면 도로만 봅시다. 도로만. 그러면 도로상에서 가공 전선의 높이는 저압일 때랑 고압일 때랑 가공 전선의 높이는 몇 메타 높이에 시술한다고 했죠? 네, 맞아요. 6m, 6m. 그래서 여기 6m가 있네요. 6m. 그럼 답은 4번이네요. 자, 여기 철도상에서는 6.5m로 가자고 했죠. 그리고 이건 도로라고 했어요. 도로에서 여기서 가공 전선을 찾아봐요. 네, 검은 게 가공 전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문제에서는 고압이랑 저압일 때, 뭐 투고압일 때는 그게 그거지만 어쨌든 문제에서는 고압이랑 저압일 때 가공 전선의 시설 높이를 물어봤어요. 6m네요. 6m. 자, 7번 문제 봅시다. 7번 문제도 왠지 찌리링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건 한번 두고 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질문 내용 한번 찾아보자고요. 네, 여기 높이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산지가 주어졌고 또 키워드는 154kV가 주어졌네요. 자, 그러면은 이 154kV가 160kV를 넘나요? 네, 아니죠. 154는 35kV에서 160kV 사이에 있으니까 그냥 그 안에 범위에 있으니까 그냥 사람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산지의 시설 높이 그거를 구하면 되는데 몇 메타라고 했죠? 네, 맞아요. 네, 5m. 5m요. 여기서 35kV랑 160kV 사이에 154kV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산지에서는 5m 높이에 설치를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요 주어진 사용전압의 160V가 넘으면 우리는 요 공식을 사용해야겠죠. 네, 8번 문제 봅시다. 아이고, 8번 문제 보기 답을 봐봐요. 소수점 밑으로 있네요. 뭐 7.58. 왠지 찌리링 할 것 같은 느낌이 나죠. 그래도 우리는 문제를 고고싱 해야 한다. 자, 그러면 질문 내용 봅시다. 질문 내용은요, 높이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키워드는 산지가 주어졌고, 그런데 산지가 주어졌는데 또 키워드는 345kV가 주어졌어요. 아유, 이거 왠지 계산해야 할 것 같죠? 왜냐면은 160kV 넘었잖아요. 345가. 계산해야겠네요. 뭐까지 거 한번 해버리죠. 자, 그러면은 자, 공식을 한번 떠올리죠. 공식이 뭐였죠? 산지에서의 공식. 네, 산지에서 공식이 이거라고 했죠. 여기 산지 최고 높이 5m, 5m, 그리고 5, 2 있죠. 5, 2 곱하면 5, 2, 10이냐. 근데 발음은 12로 들리죠. 5, 2, 10이냐. 그래서 0.12 곱하기 단수를 곱해서 더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단수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 했죠? 단수 구하는 공식. 네, 단수 구하는 공식 10분의 여기 주어진 사용전압 마이너스 기준 볼트 160kV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계산을 한번 해보죠. 자, 주어진 사용전압이 얼마라고 했어요? 예, 여기 위에 345. 네, 그래서 단수 구하는 공식은 10분의 주어진 사용전압 마이너스 기준점 160kV를 빼서 계산하면 18.5가 나오는데 이 단수 18.5를 요 단수에다 바로 넣어서 계산을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우린 절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절상. 절상을 해야 한다고 공부했었잖아요. 그러면 절상을 하면 요 소수점 이하의 수를 지워버리고 올려주는 거예요. 자요. 소수점 밑에 5를 지우고
올려주는 거예요. 하나를. 그래서 답은 19가 나왔는데, 자, 그러면 우리 산지에서 이 높이를 한번 구해 봅시다. 자, 이렇게 풀면 요거 5m예요. 요거 0.129 곱하기 우리가 단수를 구한 19. 그래서 계산을 하면, 자, 계산을 하면 7.28m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답을 구할까요? 사고 났어요. 사고 터졌네요. 여기 7.28이 없네요. 이건 문제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7.28이 맞아요.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냥 여기 7.28이라 29 1번으로 합시다. 아니, 통일성 있게 이걸 고치는 게 낫겠네요. 요거 그냥 7이라고 합시다. 7로 고칩시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잘못됐네요. 자, 그러면 답은 3번 7.28. 이거 계산 맞아요. 자, 우리는 산지 일대 그리고 160kV가 넘을 때 이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계산을 했어요. 단수는 이것처럼 돼 있고, 1번 문제의 질문 내용은 역시나 높이를 물어보고 있고, 키워드를 찾는다면, 네, 여기 도로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여기 통신선이 주어졌네요. 근데 이 문제에서 주의할 거는 여기 이렇게 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모질이라고 해요. 이 가공전선은 뭐라고 했죠? 전력선이라고 했잖아요. 전력선은 저압이나 고압이나 특고압 전선이 지나갈 때 그걸 통틀어서 전력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전력선에 시설하는 통신선이, 그러면 이게 뭐라고 했죠? 첨가통신선이. 그래서 도로상에서 첨가통신선은 가공전선인 전력선과 마찬가지로 6m 높이에 시설을 해야 되는데, 여기 주어진 문장에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공부한 대로 6m에서 요 가로 안에 있는 수치 1m를 낮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5m 높이에 시설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답은 5번. 되게 헷갈리죠, 문제가. 통신선이랑 도로만 생각해가지고 답을 4.5로 선택할 뻔했어요. 여기 전력선에 시설하는 통신선은 첨가통신선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도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으니까 가로 안의 수치 5m 높이까지 감할 수가 있고요. 여기요, 고압 가공전선, 고압 전력선, 여기에 첨가한대요. 이거 같이 따라다닌다고 했죠. 첨가하는데 여기는 도로상이니까 절개가 아니라, 절연전선과 케이블이 아니라 교통수단, 교통에 지장이 없냐를 묻는다고 했잖아요. 여기 도로상이니까. 그래서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으니까 요 가로 안의 수치 5m 높이까지 가면서 시설할 수가 있다. 근데 9번 문제를 안 풀었네요. 9번 문제로 대거슬러 올라갈게요. 자, 9번 문제 역시나 높이를 물어보고 있고, 키워드는 가공전선을 물어보고 있네요. 저압이랑 고압일 때. 자, 보기 문항 봅시다. 1번. 우리 철도하면 바로 6.5로 가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6.5 맞고요. 자, 횡단보도교가 나왔어요. 2번. 횡단보도교에서 가공전선의 높이는, 가공전선은 몇 메타라고 했죠? 3m가 아니라 우리 3.5m라고 했잖아요. 왜 연접 인입선에서 고압일 경우 고압이란 표시에 표시판이 있으면 3.5m까지 감해서 시설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그거 기준으로 가공전선이나 첨가통신선 그냥 3.5 그냥 그대로 같이 따라가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3.5요. 자, 여기 횡단보도교, 그리고 고압 가공전선,
경우는 여기 답이 제대로 나왔네요. 3.5. 그리고 4번 문제가 좀 문제 보기 문항을 꼬은 것 같아요. 전기철도용 급전선이 나왔어요. 이거 일단 뭐 함정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 다리가 나왔잖아요. 다리 하부 그리고 이와 유사한 장소, 다리와 유사한 장소. 이 다리가 횡단보도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리를 횡단보도교로 생각을 하자고요. 그래서 횡단보도교에서 저압 가공전선은 똑같이 인입선이 될 때랑 똑같이 3.5로 가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 3.5가 아니 3m가 아니죠. 3.5m. 여기 횡단보도교 나왔고 여기 가공전선 나왔어요. 가공전선에 고압일 경우랑 저압일 경우 요때는 요 3.5m에 시설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찌리 등은 여러분이 공부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항상 알찬 강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